안녕하세요. 3인 3색 마지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계신 시장의 키워드와 섹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해주셨고요. 섹터는 코인과 6G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장의 키워드 한 줄 평부터 만나볼까요? 우량주를 놓치지 말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도 양지수 모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량주들 어떻게 또 봐야 할까요? 일단 어제까지 미국 시장 좀 보시면은 빅테크 위주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는 좀 딴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진영적 리스크가 좀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못 갔던 건데 글로벌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일째 급등하고 있고 오늘 밤 CPI까지 확인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격적인 반등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좀 조정받는 우려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강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바이오 쪽은 전혀 변함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우리 시장만 약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풀린다면은 그동안 못 갔던 것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좀 이 매수해 놓을 우량주가 많이 있고 어떤 시장의 강세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있어서 우량주 절대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량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섹터는 코인과 6G 섹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줄 네. 평 열어볼게요.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고 또 네.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ETF 승인된 게 그냥 단순히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든 어떤 가상화폐 사고 싶을 때 항상 그 알맞는 거래소를 찾아야 되고 또 가상 지갑도 만들어야 돼 복잡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현물 ETF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기관도 그냥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뭐 수많은 뭐 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 거고 국내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쪽은 앞으로 좀 더 커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6G 같은 경우는 원래 5G 관련주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계속 못 가고 있던 모습인데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처음으로 이제 챙긴 게 6G다. 지금 삼성의 이제 그 연구소를 좀 방문하면서 이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든 AI 로봇이든 이 또 6G가 동반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새로운 주도 섹터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이 상반기까지도 꽤나 좋은 장세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이쪽도 놓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 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량주까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미리 선점한 종목들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저께 소개해 주셨던 아이센스 오늘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고 또 코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하나투자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틀째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번 정고점을 좀 넘기면서 이제 매물 구간이 잠깐 없어진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JP 헬스케어 쪽에서도요. 혈당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헬스케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까지 이 혈당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좀 말하고 있거든요.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혈당 측정기에서 또 많은 모니터를 갖고 있는 아이센스 지금 구간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두나무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야놀자 지분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보니까는 이런 지분 가치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만큼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로 지금 코인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인 쪽의 종목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HBM에 있어서 세정 작업을 잘 해야 수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HBM 관련해서 또 대규모 수주가 전망이 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결국 이 HBM 생산할 때
이 HBM TSV 그 공정이 뭐냐면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이제 어떤 전극을 채워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잘 세척이 돼야 수율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보여주려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의 두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우스까지 세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용의 새해 첫 행보는 바로 네트워크 통신 기술 점검이었습니다. 신기술을 또 이렇게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내용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이 어느 쪽을 보냐. 그래서 이번에 새해 첫 행보가 이 6G 점검이었다라는 건데 삼성 리서치를 찾았는데 삼성 리서치 같은 경우는 삼성의 글로벌 연구기업 허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좀 강조하면서 이 네트워크 통신 기술 점검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도 뭐 또 꼭 이재용 회장이 가서 그렇다기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AI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6G가 돼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6G 같은 경우도 워낙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자동차용 프로세서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공개했던 건데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그다음에 이제 SDV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좀 전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점이 자동차용 프로세스로 진출하는 최적기다라고 하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전력 최적화로 좀 승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6G부터 이 자동차용 프로세스까지 이제 활발히 이제 어떤 그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QRT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개발 파트너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에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소프트웨어 에러가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중성자나 알파가 반도체율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미세한 입자 이런 것들 타격을 준다고 하니까는 실제로 검사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어디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소프트 에러라고 하는 건데 그 소프트 에러, 이 신뢰성 분석을 하는 기업이 QRT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 검사에 있어서 소프트 에러라는 시장이 없었는데 이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GPU, CPU 이런 것들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런 소프트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소프트 에러 쪽에서는 또 가장 먼저 나가는 그런 종목이 바로 QRT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프트 에러가 이제 막 생기는 그런 에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테스트 설비가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QRT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소프트 에러 테스트 그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QRT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거고 지금 하이닉스하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국제 과제를 같이 수행해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HBM 장비에도 들어갈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쯤에서 HBM 수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새로운 소프트 에러, 이 AI 시대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러인데 이거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에서 QRT는 우리가 또 좀 새롭게 성장성을 좀 부각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QRT 앞으로의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작년에 좀 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QR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상황인데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질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시가총액은 당연히 업사이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신고가 돌파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는 재평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QRT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 자리에 집결을 했는데요. 네. 또 셀트리온도 4년 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00조 원 규모 펀드를 마련해서 이번 연도에 이제 어떤 뭐 지분 투자부터 다른 곳까지 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올해 연말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또 상장을 시키고요. 지금 빅파마가 주목하는 ADC 쪽에도 어떤 인수합병보다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떤 그런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렉나자에 이어서 다음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알레르기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렉나자로 알레르기 시장을 키워서 지금 제50대 제약사에 진입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알레르기 시장을 또 지금 기술적으로 해온 거거든요. 그 관련자 하나 말씀드릴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약 개발 지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 기반의 이 신약 개발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 바이오네모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12개 이상의 어떤 생성형 AI 모델과 클라우드를 붙여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는 사실 시간도 줄이고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장점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여가를 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이 어떤 헬스케어 분야에서 또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유한양의 어떤 차세대 또 어떤 그 파이프라인과 연관이 있는 그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 면역 항암제인데 이중융합이라 그래서 단백질 두 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점은 살리는 단백질과 단점을 죽이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서 지금 GI101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만들었고요. 그 GI101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간에 부분간에 확인돼서 이 GI101에 대한 지금 이제 이 중간 결과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GI101 외에 102와 103이 있는데 103 같은 경우는 이미 또 기술 이전했고요. 102가 뭐냐면 이 면역 항암제가 이제 말 그대로 면역력을 좀 증가시켜서 암을 공격시키는 게 면역 항암제인데 GI101이 면역 항암제고요. GI102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면역 세포가 많이 죽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키트루다의 면역 항암제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102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더니 이 면역 항암체가 3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세포가 작다면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보니까 면역 세포 키우는 거죠. 그 GI102에 대해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빅파마하고 이제 그 1대1 미팅을 했고 기술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일단 GI 이노베이션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그 3조 원대 기술 이전 목표로 해서 성급금 2천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조만간 실현된다 한다면은 아마 레오캠 바이오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제조 공정이 나온 거고 이에 대한 기술 이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GI 이노베이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GI 이노베이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GI101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요. GI102에 대해서 새로운 제조 공법이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유한양이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같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유한양이 새롭게 키우는 알레르기 치료제가 이 GI 이노베이션에서 기술 이전해간 거고요. 그다음에 GI101에 이어서 그보다 효과가 더 3배 좋은 GI102를 갖고 지금 기술적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정고점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GI 이노베이션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밤 CPI가 발표된 후에도 오늘장의 이 반등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종목들의 반등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로 보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IP 기업과 DSP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 이 JP모건 헬스케어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오늘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기술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주위에서 1대1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 계약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주목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싸게 살 종목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런 종목들 쫙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